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연충 할게요. 예전에 이거 다 했는데 하나도 의미 없더라고요. 이거 무시. 이거 뭐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연충이에요, 연충. 여기 중요하겠죠, 연충은. 자, 이제 아까까지는 뭐 했냐면 외부 적립이 없어도 우리가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 맞죠? 지금은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미리 인정되는 부채인 연충. 자, 여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얘는 계산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하셔야 그 계산식이 그대로 실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알죠? 계산식을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 보세요. 아시죠? 해보자. 자, 연충. 자, 보실게요. 자, 전기말 추계액이 100원. 그럼 이게 우리 추계액이 부채 잔액이죠? 그래서 전기말 부채 잔액이 100원이고요. 자, 근데 여기. 자, 근데 전기말에 세법상 퇴충 잔액이 5원이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가장 어렵게 내면 연충에서는 가장 시험에 어려운 문제가 퇴충이 있을 때가 어려워요. 제가 그 실기할 때 좀 구분해달라고 했죠. 어떤 회차가 어렵고 어떤 회차가 쉬운지. 맞죠? 그래서 이 연충 쪽은 퇴충이 없으면 쉽고 퇴충이 있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푸실 때 퇴충 없어? 풀 수 있겠네. 이 정도 생각하시고 퇴충 있네?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퇴충이 있는 거 3번 내세요. 3번. 안 할 수가 없어. 한 번이면 제가 안 하겠는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너 했잖아. 그렇죠? 하겠죠? 하겠죠? 어떻게 하셨대? 정답.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여기 보실게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부채 중에서 지금 현재는 외부 적립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가 퇴충이었죠. 지금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우리 시험은 퇴충이 있는 문제를 대비해야 되니까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5% 정도는 세법에서 전년도까지 5원을 미리 비용으로 인정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채 100원 중에서 5원을 미리 인정받았죠. 그럼 나머지 95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외부 적립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게 제일 최악의 문제예요. 퇴충 있는 거. 되세요? 근데 제가 아까 연충이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적립된 금액이 있어야 인정을 해줘요. 알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요. 그래서 회사가 여기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퇴충이 5원이죠. 전년도 말에. 그럼 나머지는 세법에서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퇴직금 나가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연충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종업원한테 줄 수 있는 퇴직금 잔고가 있어야 돼요. 플레임은 퇴직 연금 운용자산. 전 그냥 예금이라고 할게 그걸. 알죠? 그래서 실제 회사들은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예금 잔고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실 게 우리가 부채에서는 퇴충이 먼저 먹고 나머지를 연충이 먹어요. 그래서 퇴충 나면 어려운 거예요. 퇴충이 먼저 먹고 1박 나머지가 연충될 수 있는 금액이 돼요. 알죠?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 회사가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을 40원 줬대요.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예금에서 다 나가는 거 출제하지 않아요. 예금에서도 나가지만 회사가 직접 주는 것까지 같이 내버립니다. 그게 일반적. 자, 그러면 우리가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5%만큼은 퇴충이라는 부채로 인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인 2원은 직접 회사가 줍니다. 되셨어요? 그럼 나머지 95%는 회사가 예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간다라고 봐요.
5%만큼은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해 줬으니까 그 회사 너희들이 줘라. 하지만 나머지 95%는 외부 적립해야지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건 예금에서 나가야 되는 퇴직연금 운용자에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말에 회사가 또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것 같은지 추정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추계액이 200원이래, 200원. 근데 제가 항상 부채는 무조건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세법상 퇴충 얼마 남아있어요? 그렇죠. 기초에 5원 있었다가 지급할 때 퇴충 2원 날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3원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법상 이게 1번이라 할게. 얘가 먼저 먹고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세법상 퇴충 잔액이 단기 말에 3원일 거죠. 5원에서 2원 줬으니까. 맞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 197원은 뭐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냐면 이제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요 논리? 네. 근데 우리가 연충으로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잔고가 그만큼 있어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없는데 인정해 준다라고 말이 안 외부 적립이 있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외부 적립하지 않으면 연충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회사가 예금의 기말 잔고가 197원이 돼야죠. 아니, 잔고가 197원 있어야 197원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금이 기초에 95원 있었죠. 그랬다가 38원 지급했어요. 그럼 예금이 95원에서 38 감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아마 여기까지 하면 예금 잔고가 57원일 거예요. 57. 그럼 57원에서 140원만 더 내면 되겠죠. 그러면 197원이 잔고가 맞아지잖아요. 확인되세요? 이렇게? 95원에서 38 지급하면 57원 남아 예금 잔고가. 그럼 140을 새로 불입하면 올해 예금 잔고가 197원 되는 거잖아요. 불입은 올해 새로 내는 거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 그림으로 안 내겠죠, 여러분. 당연히 분계로 낼 거예요. 분계나. 여러분, 왜 그딴 식으로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보시죠. 자, 장부부터 볼게요. 장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부는 외부 적립, 내부 적립 안 가린다라고 했죠. 다 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외부 적립과 외부 적립하지 않는 부채를 별도로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줘요. 그게 없으면 쉽고. 알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회사가 잡으면 어렵고. 그렇죠? 항상. 그래서 회사는 전기말 추계액의 100%를 다 퇴충이라는 부채로 잡겠죠. 맞죠? 그래서 회사는 전년도까지 누적적으로 비용을 100 잡았다는 뜻이에요. 만약 올해가 8기면 7기까지 누적적으로 비용 100, 그 다음에 퇴충 100 이렇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퇴직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지만 미리 부채로 잡은 거죠, 회사가. 맞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퇴직금, 요거는 어떤 분계냐면, 전년도까지 예금 95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전년도까지 예금에 95원 넣었던 분계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전년도까지? 전기에 이걸 한 게 아니라 전년도까지. 잔액이니까 잔액. 왜냐면 여기는 단기냐 누적이냐가 진짜 중요해요. 10장, 11장이. 자, 그리고 여기.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여기에 분계가 없다는 뜻이죠. 이 말은 제가 어떤 말하고 싶냐면 회사는 우리 시험에서 절대 기업 회계 기준 지키는 회사래요. 그래서 연충이라는 부채로 설정을 하지 않아요. 회사는 연충이라는 부채가 없어요, 무조건. 알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회사가 우리가 95원만큼은 세법에서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회사는 연충하고 퇴충이라는 개념이 없고 다 퇴충이에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회사는 전부 다
부채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지 연충이라는 부채로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이런 회사 냅니다. 자, 이제 단기 퇴직금 지급한 거 40원 있죠? 볼게요. 자, 그럼 회사가 직접 퇴직금 준 게 2원이죠. 그리고 예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간 게 38원입니다. 근데 회사는 외부 적립이든 내부 적립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퇴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비용했잖아요. 맞죠? 그럼 퇴직금 나갔을 때 또 비용하면 안 돼요. 근데 미리 부채로 잡은 건 연충이 없고 다 퇴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회사가 직접 퇴직금 준 거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준 거든 어렵게 출제를 하면 회사는 퇴충하고 상계하였다. 이분계 이렇게 낼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거? 연충은 안 잡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단기의 설정. 자, 설정해보죠. 자, 해보면 여기다 쓸게요. 설정. 자, 우리가 기말 잔액이 200원이죠. 단기말 부채 잔액이 200원이잖아요. 단기말 추계액 부채 잔액 200원이죠. 근데 회사는 100%를 다 우리 기업 회계 기준은 추계액의 100%를 다 퇴충으로 인정을 해줘요. 회계. 세법 말고요. 그죠? 근데 퇴충의 설정전 잔액이 얼마예요? 기초에 100원, 지급할 때 40원 까였죠? 맞죠? 까였으니까 설정전 잔액은 60원. 맞죠? 그래서 회사는 140원을 퇴충이라는 부채로 올해 설정을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지금 세법 아닙니다. 회계. 그리고 올해 새롭게 예금을 140 불입했으니까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플레임 원래. 그 다음에 현금하고 회사는 연충 설정 절대 안 해. 우리 시험에서는요. 자, 이제 세법 분계 끊을게요. 세법. 자, 그러면 세법은 우리가 퇴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비용한 거 5원밖에 없죠. 전년도까지. 맞죠? 그래서 세법은 퇴충이 5원. 맞죠? 이렇게. 오케이? 요 분계. 여기 퇴충 5원. 그죠? 그 다음에 예금 한 건 똑같고 분계가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럼 나머지 우리가 이 예금 잔고가 전년도까지 95원 있죠? 그러면 나중에 종업원이 저 퇴사할게요 라고 하면 95원은 확실하게 줄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나갈 부채지만 전년도까지 부채로 95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퇴충이 아니라 연충이라는 부채로. 되세요? 그래서 전년도까지 연충이라는 부채로 95원. 되실까요? 그리고 차변의 비용. 그래서 우리가 100원의 부채 중에서 우리가 외부 적립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으로는 5원 인정받았고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인 연충으로는 미리 비용 95원 인정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낯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충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단기 지급. 자, 단기에 회사가 직접 2원 줬고 예금에서 38원 나갔죠. 맞죠? 근데 우리가 장부에서는 다 퇴충하고 상계한 이유는 뭐냐면 다 미리 비용으로 인정받은 건 퇴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비용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퇴충하고 상계한 거예요. 하지만 세법은 어떻게 나뉘어요? 우리가 예금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인정받은 부채는 연충. 예금이 없더라도 미리 인정받은 부채는 퇴충이에요. 달라? 좀 달라 누가 불렀죠? 있지. 있지구나. 4달러. 죄송해요.
달라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거. 그러면 회사가 직접 퇴직금 나간 거 있죠. 2원. 그 다음에 예금에서 나간 38원을 구분해야 돼, 세법은. 뭐냐면 우리가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미리 인정받은 부채는 퇴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사가 직접 퇴직금 준 건, 야, 그건 퇴충하고 상계해라. 되세요? 이렇게? 하지만 예금이 있어서 예금 잔고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까지 미리 부채로 인정받은 건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비용 인정받았죠. 근데 예금에서 실제로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퇴직금 줬다고 또 비용하면 미리 비용 인정받았잖아요. 퇴직금 안 줬잖아요, 여러분들. 미리 인정받았는데 이번에 퇴직금 줬다고 또 비용이면 이중비용이니까 마찬가지로 너 미리 부채로 인정받은 건 연충이잖니? 연충하고 상계해. 그래서 예금에서 나온 건 무조건 연충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단기의 설정입니다. 자, 지금 설정은 퇴충의 설정이 연충 말고 퇴충. 됐죠? 퇴충. 왜요? 저 불쌍하잖아요. 좀 불쌍하잖아요, 지금. 전 항상 10장하고 11장 할 때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이제 회계상, 이제 세법상 퇴충이에요. 자, 이제 세법상 퇴충은 이제 지금 현재는 빵 퍼센트다라고 했죠. 연충 말고 퇴충. 빵 퍼센트 이제 외부 적립이 없으면 인정 안 해. 예. 근데 퇴충의 설정 전잔액 얼마 있어요? 기초에 5원, 지급할 때 2원 감소. 그럼 3원 있죠? 설정 전잔액? 3원. 그러면 설정액이 마이너스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아까 4교시 때 퇴충의 설정액이 음수면 0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좀 퇴충이 있는 문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퇴충의 설정액은 0, 마이너스 3이 아니라 0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한도죠. 얘는 추정되는 비용이죠. 외부 적립이 없다라는 건 추정되는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도. 물론 퇴충 한도죠, 퇴충 한도. 자, 그 다음에 예금 넣은 거 똑같고. 자, 그럼 연충 해볼게요, 연충. 자, 연충이에요, 연충. 연충. 자, 그럼 우리가 추계액 200원 중에서 세법상 퇴충이 3원 먼저 먹고 들어간다면서요. 맞죠? 그럼 197원이 연충의 잔액이야, 잔액. 여기는 퇴충, 연충. 연충. 197원이에요. 3원이 이미 퇴충이 먼저 먹었으니까. 자, 197원인데 연충이 기초에 95원 있었죠. 95원 있었다가 38원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57원 남아있거든요. 57원. 이렇게 하면 140원이 연충의 설정액이 됩니다. 이거 제가 지금 하는 분계는 일반적인 회사의 분계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또라이들 나와요. 그렇죠? 예금 잔고하고 연충이 달라. 좀 그런 내입니다. 일단 근데 또라이를 먼저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이해를 하고 또라이 설명해야지 그다음부터. 그래서 연충이라는 부채로 140. 자,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줄 거냐면 요게 세법상 퇴충의 전기말 한도죠. 5원이. 한도 5원. 수정되는 비용이니까. 근데 회사가 전년도까지 100원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얘를 이렇게 줄 거예요. 이 퇴충을 어떻게 줄 거냐면 우리가 전기의 퇴충의 한도초가 이렇게 줄 거예요. 한도초가. 왜냐면 유보가 누적이라면서 누적. 한도초가 95원, 유보가 있다 이렇게 줄 겁니다. 아니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상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좀 칠게요. 녹색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세법상 요 차변의 비용 95, 연충 95 있죠? 얘가 연충의 설정이잖아요. 연충의 물론 전년도까지 설정. 그럼 우리가 퇴충의 설정은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결산조정상이다라고 했죠.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은 연충의 설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연충의 설정이 결산조정사항이면 얘 세무조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충의 설정이 만약 결산조정사항이래. 그러면 없죠. 회사가 안 잡아. 저 먹기 싫어요 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럼 세무조정 없는 거고 이게 신고조정사항이면 무조건 송금 산입되는 거고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네, 신고조정사항이에요. 그럼 제가 신고조정사항은 추정되는 애들이 아니라 명확한 거라고 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왜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해 준다고요? 그냥? 심심해서? 아니죠. 예금장부가 있기 때문에. 예금장부가 있는 건 추정되는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니까 추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금액 있잖아요. 있어서 얘는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되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연충의 설정은 신고조정사항이다라고 불러요. 오케이? 예. 그래서 신고조정사니까 송금산입 나오겠죠. 그래서 송금, 산입 맞죠? 여기 장부는 연충이라는 비용이 없잖아요. 비용 없죠. 0. 네, 세법상 연충이라는 비용 95. 맞죠? 95. 그래서 송금 산입이고 부채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65. 맞죠? 그럼 이거를 시험에 이렇게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얘도 해볼게요. 어떻게 주냐면 전기 뭐라고 할까? 연충의 송금 산입에 95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줘요. 전년도까지 연충으로 송금에 산입한 95원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 이렇게 줍니다. 실제 시험에서. 오케이? 이렇게 줘요. 또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상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 이렇게 주거나.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월요일까지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월요일까지 참으면 이제 화요일부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재무 얘기해요. 관심 없으신가? 알죠? 근데 재밌을 거야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숫자로 하는구나 해가지고 아닌가? 여기 있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 법인세 하다 보면 막 멘탈이 나가는 거 이해돼.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맨날 여러분들 그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분명히 처음부터 내가 잘 입력 못하면 멘탈이 무너지긴 해요. 맞죠? 근데 재무회계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해보셨으니까 입력 잘하면 행복해지 이 맛이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행복해하는 표정이 은근 보여요. 재무회계할 때 이거 배웠던 거잖아 이렇게. 알죠? 그래서 법인세는 계속 조금씩 연습 더 하시고 나머지 애들은 살짝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법인세를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법인세에서 이제 벗어났다. 자 이제 회계 좀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가 나중에 기출문제품 법인세 다 날라가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은 하셔야 돼요. 조금씩 영상 보시면서 안 그러면 진짜 공든탑이 무너져요. 여러분들 저는 공을 안 들였으면 선생님 법인세 공을 들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진짜로 조금씩은 하셔야 돼요. 진짜. 나중에 기출문제 또 더 멘탈 나가요. 분명히 봤던 건데 기억이 안 나거든. 진짜 그래요. 근데 회계나 이쪽은 봤던 거라도 기억이 조금씩 나요. 우리가 몇 번 봤기 때문에 회계 1급부터 세무 2급까지. 자 보시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할게요. 요것도 시험에 출제를 하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요거. 뭐냐면, 일단 빨리 지우고. 요거 있죠? 얘요, 얘. 요 분계. 지급 분계. 여기 지급 분계 보시면 요거예요, 요거. 얘요, 얘. 자, 요거 분개해볼게요, 분개. 자, 요거 분개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장분, 여기 잘 보시면 어려워요. 분개가 좀, 자, 우리 퇴충이 부채죠?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그럼 장분은 퇴충 40 감소. 세법은 퇴충 2 감소. 그럼 세법이 부채가 덜 감소죠, 덜 감소. 덜 감소니까 늘려야죠. 부채를 늘리는 건 대변. 여기 오고. 자, 이거 보시면 장부는 40 줄였어요. 근데 38원을 늘려줘야 2만 감소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장부는 여기 연충의 차이죠. 장부는 연충이 없어요. 하지만 세법은 연충도 부채죠. 부채가 차변에 있으니까 부채 감소해요. 맞죠? 그럼 당연히 세법이 부채가 연충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니까 차변으로 와야죠. 이거 당연하고. 장부는 안 줄였지만 줄여야 세법상 연충이 38 줄는 게 되잖아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이 분계 보시면 둘 다 BS죠. 이중세무적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중세무적. 우리 둘 다 오류 수정 분계 끊었을 때 둘 다 BS 계정이면 우리가 2줄짜리 나온다면서요. 이거 그러니까 퇴충이 있으면 막 2줄짜리 해야 되고 난리 부르스 쳐야 돼요. 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제일 쉬운 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따시는 거. 왼쪽 오른쪽. 맞죠? 해볼게요. 여기. 자, 그럼 여기 퇴충. 자, 일단 퇴충. 부채의 차이니까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예요. 맞죠?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인데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차감 조정.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됐죠? 또는 부채가 대변이면 증가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유보.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연충 할게요. 연충. 자, 연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유보죠. 왜냐면 가산조정 쪽 왼쪽에 있으니까. 맞죠? 또는 자, 우리가 연충이 부채예요. 부채가 차변이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그럼 부채의 감소면 자본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유보. 요렇게. 어차피 둘은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에 무조건 둘 다 부채니까. 맞죠?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유보는 일단 이거 마이너스 유보는 차감 조정, 뭐 입금 불산입 하셔도 돼요. 그리고 유보는 차감 조정, 유보는 가산 조정. 저도 지금 이제 조금씩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요거는 아무리 쉬워도 시험에 내요. 아무리 쉬워도 내요. 얘는. 요 연충의 마이너스 유보 추이는 무조건 냅니다. 아무리 쉬워도.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 왜 추인인지 설명 좀 할게요. 좀만 참아봐요, 여러분들. 좀만. 화이팅. 자, 보시면 여러분들 연충이 세법이 많아요, 장부가 많아요? 무조건 세법이 많아요. 왜냐하면 장부는 연충을 안 잡아요. 우리 시험은요. 세법이 95 많죠. 부채가 대변이 많은 거예요. 항상 우리 아까 많았던 곳에서 소멸하면 추인되잖아요. 그럼 세법이 95가 많았다가 38이 감소했죠. 그럼 연충이 95가 많았다가 38만큼의 차이는 해소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유보가 나오는 거야. 추인이 나오는 거야, 추인. 이거는 아무리 쉬어도 돼요. 근데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얘도 추인이에요. 이제 넣을 색깔이 없는데? 얘도 추인이에요. 어디다 써야 되냐? 그래서 퇴충이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추이니까요? 이것도 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자, 퇴충은 어디가 많아요? 장부세법. 장부가 기초퇴충 100, 세법은 기초퇴충 5잖아요. 그러면 장부가 95원이 많을 거예요. 맞죠? 그랬다가 많았던 장부에서 38원이 더 감소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많았던 장부에서, 자, 여기 쓸게요. 자,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장부퇴충, 세법퇴충. 기초의 장부상퇴충 100이죠. 세법 5예요. 그랬다가 지급을 해서 40이 감소했죠. 장부 40 감소. 근데 세법은 2 감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 남냐면 장부는 60, 세법은 3. 그러면 뭐 봐봐요. 95가 많았다가 57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만큼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감 잡히세요? 보시면 항상 많았던 곳에서 없어지면 추인이에요. 아예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회사가 퇴직금을 100원 다 줬대. 그러면 장부는 100 감소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법은 5만 감소하기 5원밖에 없으니까 둘이 0이잖아, 둘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소멸되면 추인해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는데 일부 추인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더라,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일부 없어져도 일부는 소멸해야 돼요. 여러분 차이가 해소됐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유보 추인은 뭔지 일단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야. 많았던 곳에서 없어지면 당연히 반대. 그만큼 더 많이 없어지니까. 많았던 곳에서 더 소멸되는 거니까 그때는 추인을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다 없어지면 둘이 완벽하게 같아지니까 다 추인하는 거고. 그렇죠? 일부 소멸되면 일부만 추인하는 거. 이걸 조금씩 느끼시면서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추인을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16장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본금과 적립금 머시기 할 때. 됐죠, 여러분들? 자, 지울게요. 지워요? 찍으실 분 없죠? 지웁니다. 호이. 자, 그 다음에 단기 설정. 단기의 설정은 세법상 퇴충에 설정한 돈 0이죠. 퇴충. 근데 장부가 140 잡았으니까 얘는 송금불산입 퇴충 한도 초과 140 유보. 되세요? 송금불산입. 됐죠? 가산 조정이니까 퇴충이랑 부채 차임 유보 나와야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연충이죠. 연충에 설정 아까 신고조정상이라면 신고조정상. 신고조정상이니까 송금산입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부는 비용 0, 세법은 비용 140. 비용 증가니까 송금산입. 그죠? 그다음에 부채의 차이니까 차감조정이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자, 그럼 밑줄 좀 치고 쉬죠, 여러분들.